기본소득의 다섯 번째 물결에 대한 가설. 다섯 번째 물결에 대한 거는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일단은 기본소득의 뿌리는 기원전 461년 고대 아테네에서 에피알테스는 시민수당이라는 민주주의적 개혁을 주도했고 1516년 토마스 모어 경은 유토피아 소설에서 기본소득이 있는 어쨌거나 평등한 사회,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최초로 그려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산업자본주의 등장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95년 토지의 정의 저자 토마스 페인이 노령층을 위한 기본소득과 성년자본급여를 제안했습니다. 1879년 진보와 빈곤 저자 헨리 조지는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하여 모든 계급의 혜택이 돌아가는 토지 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정의에 따라서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전쟁 희생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틀런드 러셀, 메이블 밀너와 데니스 밀너 부부, 콜, 헨리 조지 제자 등은 저수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1920년대에도 기본소득 옹호자와 사상가들이 나타났고 러셀은 기본소득의 목표로 누구도 일을 강요받지 않고 최저 생계비와 자유를 보장받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세 번째 물결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조적, 기술적 실업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음의소득세 형태로 된 가족지원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마틴 루터 킹은 돌아가시기 전에 보장된 소득을 통해 빈곤을 직접 없앨 수 있으며 개인의 존엄이 꽃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물결은 1986년 이후를 말하는데 AI 등 노동의 대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바탕을 주고 추동되었습니다. 1986년 비엔,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창립되고 후에 기본소득 Basic Income Earth Network,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로 변화된 이 시작점에 있는 것도 포함되고 2007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며 추진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이 스탠딩, 필리프 판 파레이스 등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물결까지는 가이 스탠딩의 저서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물결에 실리콘밸리의 영재, 벤처 자본가를 포함시켜 놓았는데 저는 이걸 구분해서 다섯 번째 물결이라고 확실히 다른 물결이다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물결은 21세기 이후 2020년 이후 신흥 빅테크 자산가 계급과 기본 자산가 계급과의 투쟁의 결과로 추동될 것이다. 이미 추동되었다라고 보고 2001년 샘 올트먼은 월드코인을 통해서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설을 보면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등 실리콘밸리의 영재, 벤처 자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생산관계의 지배층에 도전한다. 이들은 한 국가를 넘어 미중류의 글로벌 정치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대중의 지지를 받아 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가설입니다. 자본주의보다 부가가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새로운 생산 관계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생산력인 정보의 AI를 통한 발전이 기존 낡은 생산 관계인 자본가, 노동자의 모순을 빚어내고 신흥 빅테크 자본가가 기존 지배층과 계급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노동력밖에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는 자동화로 인해서 무용 계급, useless class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력이 필요 없어진 신흥 빅테크 자본가는 자본 축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빅데이터를 더 빠르게 모으기 위해 80억 세계 인구가 모두 가상 공간에서 프로슈머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중이 노동력 없이도 소비력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인 기본소득 제도를 경제적 토대로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실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같이 보면 이데올로기별 생산관계 변화를 보면 인류의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각 사회는 생산수단을 통해서 유지되고 혁명을 통해 변화를 해왔는데 항상 생산관계는 기득권인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인 민중, 대중, 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노예제도로 해서 생산관계가 노예주, 노예가 있었고 중세사회에는 봉건제도 하에서 영주가 농노를 착취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통해서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이런 자본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불평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보는 거는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다. 여기서 생산수당은 뭐 사유재산 제도도 당연히 존재하고, 왜냐하면 포스트 자본주의에도 자본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생산수단이 자본가의 자본력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프로슈밍을 통해서 이 생산이 늘어나지 노동자의 노동력을 통해서 자본이 늘어나는 형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슈밍과 기본소득 제도라는 경제적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생산 관계가 형성될 것인데 이것을 빅테크 자본가랑 프로슈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자본가가 우위를 차지한 생산 관계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피지배층, 불안전 노동자인 지금의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건 지그문트 바우먼이 한 말인데 모든 중요한 가치로부터 소외된 민중을 억압하는 것은 소수 권력자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내면화한 민중 자신이다. 지금 노동자의 이런 헤게모니를 내면화된 우리 민중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네 번째 물결까지의 내용은 이 가이스텐 등의 기본소득 체계에 있는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상.